오늘도 한번 반도체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에서 알 수도 있지, 오늘의 이제 올리는 영상은 로커스 그리고 STI 그리고 포토 공정에 대해서 약간 조금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는 좀 짧은 시간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시모스 공정 과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 3번의 과정을 보시면 아이솔레이션을 만들 때 로커스 과정을 만들고 그리고 STI 과정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로커스랑 이제 STI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을 텐데, 로커스와 STI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벌드피크 이펙트라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열 성장 속도 차이 때문에 노출된 부분의 가장자리는 조금 성장하고, 그리고 노출된 부분의 중심부는 많이 성장해서 새 부리와 같은 모양이 불균일한 모습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그림 같이 이제 로커스를 보면, 버드피크 이펙트를 보면 이 가장자리는 조금 성장하는 데에 비해서 이 노란색 중앙 부분은 매우 높은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현재 로커스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ST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 성장 차이를 이제 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뭐 이제 이야기하면 STI는 뭐 트렌치 층으로 도랑을 파내듯이 시각을 해서 이 HDB,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샬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으로 이제 패드 옥사이드 부위를 이제 애칭을 하는 건데, 이런 이제 방법을 취한다면 이제 구식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현상이, 뭔가 버드피크 이펙트가 현상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포토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포토 공정을 이야기할 건데, 포토 공정은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상을 빛을 이용해서 이제 비춰서 회로를 그리는 공정으로, 아마 반도체 공정에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핵심 공정입니다. 네. 반도체 집적도가 증가할수록 칩을 구성하는 단위 소자 역시 미세 공정을 사용해서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미세 회로 패턴 구현은 역시 이제 전적으로 포토 공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포토 공정 기술 또한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설계된 회로 패턴은 순도가 높은 석영을 가공해서 이제 만든 기판 위에다 크롬 등의 이제 미세 회로를 형상화해서 포토 마스크를 탄생하고, 그래서 막 PR이라는 단어를 좀 보실 텐데, PR은 감광액으로 이제 감광성이라는 이제 빛에 반응하여 분자 구조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 공정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포토 공정의 순서는 대략적으로 이런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웨이퍼를 클리닝 작업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이 높은 해상력으로 리소그래피를 하기 전에, 포토 공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웨이퍼 표면을 깔끔하게 클리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이제 데나이드레이션 베이킹은 이제 2번, 데나이드레이션 브레이킹은 이제 2번이 아니라 이 약간 좀 이외 작업인데, 기판 표면에 남아있는 잔여 수분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방식인데, 이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이제 수분이 남아있으면 이 기름 성분인 PR과 이제 기판 간의 접착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이제 제거해주는 베이킹 과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웨이퍼 프라임으로 이제 PR과 기판의 접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면 활성제를 도포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디파짓 단계입니다. 디파짓 베리어 레이어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준비된 기판 위에 패턴을 형성하고 싶은 물질을 올려주는 과정으로 마스크를 이용해서 패턴을 이제 새길 물질을 증착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코트 과정인데, 이제 PR 또는 LOR을 도포하는 과정은 스핀 코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은 포토 공정이 필요한 두께의 PR을 이제 실리콘 웨이퍼 기판에 전체에다 이제 균일하게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스핀 코팅에는 이제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엣지 비드라는 현상으로, 이제서 왼쪽 그림이죠. 엣지 비드라는 현상인데, 이제 스핀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웨이퍼 가장자리에 감광액이 뭉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약간 조금 가장자리에 이제 감광액이 좀 더 그런 몰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엣지 비드가 존재할 경우 균일하지 않는 표면 때문에 마스크를 부착하는 등의 공정이 방해될 수 있으며, 이 엣지 비드 리모벌, 이제 공정을 통해서 이를 없애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이크라는 현상인데 웨이퍼 위에 파티클이 입자나 불규칙적인 구멍이 있으면 스피닝 과정에서 PR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결함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스트레이크는 철저한 웨이퍼 클리닝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한다면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소프트 베이크 과정입니다. 소프트 베이크 과정은 도포한 PR과 함께 남아있는 용액을 제거하고 기판과의 접착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판과의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베이크를 해주는 거예요. 오븐과 이제 핫플레이트 방식이 있는데, 이제 열의 균일성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제 핫플레이트를 쓰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핫플레이트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얼라인 작업입니다. 얼라인먼트는 이제 마스크의 패턴의 소자를 정확한 위치에 만드는 작업으로 복잡한 패턴을 형성하거나 포토 공정을 여러 번 해야 하는 경우에 필수적인 공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정렬이 어긋나면, 이 왼쪽 그림은 잘 정렬이 됐는데 오른쪽 그림은 잘 정렬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정렬이 어긋난다면 소자가 오작동하거나 정기적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과정이어서 잘 조절해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익스포즈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포즈는 이제 PR에 빛을 발사하여 이제 패턴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패턴이 형성되기로 이제 하는 과정인데, 원하는 패턴의 마스크를 기판과 얼라인한 후 이제 빛을 발사함으로써 마스크 패턴 모양에 따라 이제 기판 위에 패턴이 형성됩니다. 다음 이제 그림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제 콘택트 모드는 제일 좌측에 있는 콘택트 모드는 마스크와 기판을 말 그대로 매우 가깝게 닿게 하고 노광을 하는 경우로 이제 PR층과 마스크가 가까워서 빛의 회절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작은 패턴을 만드는 데는 유리하지만 이제 마스크와 감광액이 닿아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교체하는 데는 이제 좀 번거롭고 좀 결함이 생길 수 있는 약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프록시밀리 모드는 이제 마스크와 기판 사이에 간격을 두고 노광을 진행해서 마스크와 PR이 닿음으로써 생기는 뒷백이 적고 결함이 적고 이제 마스크 교체가 유리하지만 빛의 회절 영향으로 작은 패턴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로 큰 패턴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제 마지막 제일 우측에 있는 프로젝션 모드는 광학 현미경과 같이 광원과 웨이퍼 사이에 콘덴서 렌즈 아니면 옵젝티브 렌즈들을 이제 삽입해서 마스크 패턴을 축소해서 더욱 작은 기판에 이제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높은 해상도를 보이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디벨롭 과정입니다. 디벨롭이란 이제 디벨로퍼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일정 부위에 PR을 제거하여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인데, 이제 PR에는 파시티브 PR과 네거티브 PR이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파시티브의 경우에는 UV를 이제 받은 부분에 고분자 결합이 끊어져서 디벨로퍼에 의해 사라지게 되고, 이제 마스크로 막혀 UV를 받지 않는 부분만 남아서 이제 패턴을 형성하고, 이제 반대로 파시티브와 반대로 네거티브 PR은 UV를 이제 받는 부분에 이제 고분자들이 뭉치게 되어 마스크로 박혀 있어 이제 UV를 받지 않은 부분이 디벨로퍼에 의해 제거됩니다. 그래서 파지티브 PR은 마스크와 같은 모양의 패턴이 나타나고 네거티브 PR은 마스크와 반대 모양의 패턴이 나타난다. 약간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넘어가서 잠시만요. 이제 다시 하드베이크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하드베이크는 이제 디벨롭 후에 남아있는 수분과 솔벤트 등을 이제 제거하여서 PR을 다시 건조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이고, 이제 PR 내 기포를 제거하여서 안정화와 결합력을 증가시키는 공정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븐보다는 좀 핫플레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인 엣지 윈도우인 베리어 레이어는 이제 형성된 PR 패턴 모양대로 SiO2나 이제 메탈을 깎아주는 과정이고, 마지막 리무브 이제 PR은 SiO2나 메탈을 원하는 패턴으로 만든 후에 남아있는 PR을 제거하여서 패터닝을 완성하는 작업으로, 잔여 PR은 아세톤 등에 의해 제거되면서 잔여 LOR는 이제 디벨로퍼 등에 의해서 제거되는 과정으로 이제 포토 공정이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토 공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로커스나 이제 STI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좀 더 자료를 많이 조사해보고 좀 더 많이 준비해 와서 이제 다다음 주쯤에 이제 발표라기보다는 영상을 또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